228페이지 합니다. 핵반응. 자, 봅시다. 핵반응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핵융합이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핵분열이 존재하는 거죠. 다시. 핵반응의 종류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핵융합과 핵분열이 존재한다. 그래서 핵융합의 대표적인 예시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누가 있을까? 태양이 만들어지는 거 있지, 그치? 수소 4개가 더해져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헬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나? 그런데 이 단원의 포인트는 뭐냐? 무거운 원자 핵이 있대. 일례로 U라고 하나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게 누굴까? 우라늄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 위쪽은 크립톤이라고 KR이라고 적으면 되고 아래쪽은 BA, 바륨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두 번째 그림이야. 그럼 얘네가 분열하면서 이제 형광펜을 칠해야 돼. 어디에? 점땡이 3개가 나왔잖아. 그치? 그 점땡이 3개를 묶어야죠. 그래서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0, 1, N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걔를 뭐라고 얘기하지? 중성자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이해했나? 그러니까 우라늄이 쪼개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해되셨죠? 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핵반응과 에너지가 있는데 핵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 밑줄 보시죠. 보다 무슨 상태의? 안정된 상태의 원자핵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해했습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점진적으로 양성자의 개수도 증가하지만 중성자는 1.5배 더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 왜냐하면 중성자의 역할이 양성자와 양성자를 이렇게 잡아내는 게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그래서 이들은 전체의 개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지. 쪼개버리는 거야. 쪼개니까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양성자보다 누가 더 많대? 중성자가 더 많다 그랬지. 그러니까 중성자가 더 튀어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나? 자,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지? 질량이 줄어버리지. 일부 질량이 감소한단 말이야. 알았어? 눈에 보일 만큼이 아니죠. 미량의 질량이 줄어버리는데 그 질량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왼쪽은 핵 분열 과정의 저 그림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라고. 됐나? 해서 맨 아래 228페이지 가의 경우에는 뭐 하는 거야? 다 더해져 버린 거지. 그럼 그림상 아마도 이건 누가 더해진 거지? 중수소와 중수소가 더해져서 헬륨이 만들어진 거네. 이해했나? 근데 반면에 나의 경우에 뭐야? 우라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중성자 하나가 셀을 갖고, 그치? 거기에서 또 다른 누구? 중성자가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와버렸네. 알았지? 이후의 시나리오는 다 알잖아. 어떻게 될까? 그 옆에 있는 우라늄 막 깨가지고 결국은 무슨 반응이 일어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229페이지 보세요. 다른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다시 그림 보세요. 그림에 현재 형광펜 발라.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이 몇에? 4.032가 됐지. 선생님 이거 설명하려고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내가 뭐라고 설명했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그치? 총 4개 더하면 4가 되는 거고. 그치? 걔네가 어떤 물질이 됐을 때 몇이라고 표현했냐? 3.8이라고 표현했잖아. 근데 실제 질량은 수소 원자 핵이 몇 개고? 4개고 그 전체 합이 4.032가 된다.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얘 따단 누가 만들어져 버리면 헬륨이 만들어졌지. 그 말은 수소 원자핵 중에 누구로 전환되는 게 있어? 중성자로 전환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야. 이해했어? 중성자로 몇 개가 전환이 돼야 돼? 2개가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나? 자, 그때 질량이 일부 줄어들었죠. 그치? 몇이 됐어? 4.003이 돼버렸잖아. 그럼 그 차이만큼의 질량 차이만큼 뭐가 발생했다? 에너지가 발생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되게 중요한 건 화살표 위로 3개 날아가는 친구들 있지. 그치? 뭐라고 돼 있니? 질량이 뭐한 만큼 감소한 만큼 뭐가 발생한다? 에너지 발생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487번 보면 수소 4개가 있고 헬륨이 있고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에너지라고 돼 있잖아.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230페이지에 491번 보세요. 491번. 자, 왼쪽 그림 봤더니 얘는 누구야? 헬륨이지? 이해했어? 근데 오른쪽 그림 봤더니 얘 누구야? 여보세요? 오른쪽 그림 보면 얘 누구야? 아, 수소 원자 핵 몇 개? 2개. 중성자 몇 개? 2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아, 결손된 질량만큼 에너지가 뭐 된다라는 과정? 전환된다라는 걸 설명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뭐가 있는데 태양이 존재하잖아. 그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다양한 물질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야. 231페이지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전에 다 했던 애들이야. 자, 첫 번째 저위도 에너지 무슨 상태고? 과잉, 그치? 극지방의 에너도 뭐? 부족한 상태네. 그럼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했나? 자, 근데 얘네 누구 타고 이동하는 거야? 당연히 누구 타고?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순환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어디로 전달된다? 고위도로 전달된다. 두 번째, 탄소 순환의 경우에는 일단 이산화탄소인데 세 가지 맥락을 기억하라 그랬어. 첫 번째, 광합성의 반대는 누구고? 호흡이고, 호흡의 친구는 누구라고? 연소다. 이거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누구 통해서? 광합성 통해서 쭈쭉 나무가 되지. 그럼 얘 이제 화석연료 됐다가, 그치? 연소나 혹은 누구? 호흡을 통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전달된다. 즉, 정리합니다. 위에다 대빵만하게 크게 써. 물질은 순환한다. 뭐라고요? 물질은 순환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에너지는 순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뭐 된다라고 이야기할래? 전환되는 거야. 이해했나? 그럼 그 전환 과정에서 각각 뭐가 필요하다? 각각 뭐가 필요하다? 열 손실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하라고. 알았어? 다시 에너지는 뭐 되는 과정이다? 전환된다. 오케이? 그 에너지는 빛 에너지가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유기물이 되는 거잖아. 화학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고. 알았죠? 그때마다 각각 에너지는 뭐가 된다? 전환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넘어가셔서 233페이지에 495번의 시험에 나옵니다. 그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 태양 에너지는 빛 에너지와 뭐가 있을까? 열 에너지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통해서 결국 누구 하는 거고? 광합성 하는 거고. 그치? 광합성해서 남는 잔해가 뭐가 돼요? 화석연료가 되겠지. 그리고 화석연료 또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연소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 빛 에너지의 전환 과정. 그리고 그 빛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지를 무슨 전지라고? 태양광 전지라고 하겠습니다. 이해했죠? 자, 또 하나. 태양열이 존재하지? 그치? 그 열에 의해서 대기대 순환이 일어날 수 있죠. 그치? 혹은 해수의 흐름이나 혹은 물의 증발과 강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나? 그러니까 태양을 몇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야. 이해했어? 첫 번째 태양빛, 두 번째 누구? 태양열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페이지만 가면 내용만 빨리 정리한다. 자, 246페이지 보면 핵발전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무슨 발전이 있다고? 핵발전.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건데, 자, 읊어봐. 누가 있고? 우라늄 원자핵이 있고, 누가 부딪힌다고? 중성자 부딪혀. 중성자 몇 개 나와? 3개 나와. 그치? 그럼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중성자랑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네 글자로 무슨 반응이라고 한다? 연쇄 반응. 그치? 그럼 이 연쇄 반응을 제어하려면 무슨 봉을 사용한다? 제어봉. 제어봉은 뭐 하는 애야? 중성자를 속에서 없애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알았죠? 그리고 감속제 틀리지 말라 그랬지.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져, 연쇄 반응의 속도가 느려져. 중성자의 속도가 느려지면 연쇄 반응은 상대적으로 뭐 해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무슨 에너지? 핵 에너지는 결과론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지.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내 여기다가 원자력 발전소 그렇게 적어놨었잖아. 그렸었잖아. 근데 내가 여기 뭐 그렸어? 터빈 그렸지. 그치? 터빈이 있다는 건 결국 무엇이 발생해야 돼? 증기 발생해서 그 증기로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전환하는 거야. 교재 맨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 이해했습니까? 다시 증기 만들어졌어. 그럼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그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죠? 자,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248페이지에 자, 우리는 밑줄 그어야 돼. 몇 가지 단어에? 248페이지야. 세 가지 단어에 밑줄 그어야 되겠죠. 첫 번째 연쇄 반응, 두 번째 다 알잖아. 제어봉. 세 번째 감속제는 자 바꾸세요. A2죠. A2. 미안해. 이거 못하다잉. 내가 정확히 잘못 알고 있었어. 내가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 A2가 된다. 감속제. 그래서 감속제의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치면 물과 흑연이 있습니다. 감속제는 누가 있다고? 물과 흑연이 있다. 다시 감속제는 뭐가 있다? 물과 흑연이 있고
반면에 제어봉에 누가 있다? 카드뮴과 누구? 분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자, 다음 249페이지 안 할 수는 없어요. 태양광 발전이야. 태양광은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 그렇지. 무슨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사용되는 세 글자 이야기야. 그렇지, 반도체 사용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현재 249페이지 몇 쪽에 이제 그림 보면은 전자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지금?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지. 그 아래쪽은 무슨 반도체일 거야?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N형 반도체 적어야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은 뭐가 된다? 그렇지, 양공이라고 하죠. 플러스를 양공,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들은 뭐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예다. 알았죠? 그리고 태양광 전지를, 태양광 전지 혹은 태양전지 판을 구성하는 그 구성 요소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고? 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셀. 그럼 셀을 모으면 뭐가 돼? 모듈이라는 애가 되는 거야. 이해했나? 모듈이 됐어? 어레이. 오케이. 모듈이 돼서 뭐가 된다고? 어레이. 어레이. 그렇지? 그래서 각각의 단위는 누구 된다? 시작. 셀, 모듈, 어레이가 된다. 어레이. 됐죠? 자, 뭐 나머지 없고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죠. 바람의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그치. 터빈 돌리는 거고. 그에 의해서 몇 줄 보여줘요? 전자기 유도 현상. 250페이지 위쪽에 있습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결국 뭐가 발생한다? 전기 발생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끝으로 여러분 양재 보니까 251페이지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다른 겁니다. 알았어? 신재생 에너지는 합성어야. 따라해. 뭐라고 했어 내가? 합성어라고. 신재생 에너지는 합성어라고. 알았지? 그래서 신에너지는 특정 연료를 사용해서 그 연료가 다 소모되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정의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알았어?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일례로 첫 번째 수소전지, 두 번째 연료전지, 오케이? 혹은 누구? 화석연료의 가스화나 액화 이런 애들, 그치? 이들은 각각의 뭐가 존재해? 재료가 존재하지. 그 재료를 다 사용해버리면 게임 끝나잖아. 그런 친구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신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런데 바람은 계속 사용할 수 있지. 그치? 마찬가지 태양광도 계속 사용할 수 있지. 지구보다 뭐 태양의 뭐가? 수명이 더 길 거니까 아마도. 이해했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재생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신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끝으로 253페이지. 아마 시험에 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연료전지는 왼쪽이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 위에다가 두 글자 적어야지. 뭐라고? 전자를 뭐 하는 거니까? 잃어버리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산화되는 거고. 반대로 플러스 극은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얻는 거죠. 뭐가 돼? 환원이 되죠. 그럼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거고. 그치? 그에 따라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253페이지 위쪽에 있는 화살표는 전류의 흐름이 아니라 무슨 방향이야? 전자의 이동 방향인 거지. 이해했습니까? 자, 다시 H2가 반응을 해요. 이해됐죠? H2가 반응을 하려면 결과론적으로 전자 몇 개 잃어버려야 돼? 결과적으로 4개 잃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H2가 실제 반응하는 거지. 내 말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산소는 이가니까 산소 분자 몇 개 만들어져? 하나가 쪼개지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결국 수소와 산소의 비율, 뭐가 만들어지네? 물이 만들어지는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해했나? 자, 전액 타고서 수소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결국 앞서 누구? 전자를 전달한 누구? 산소, 산화 이온과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연료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 다시 뭐라고 한다고? 연료전지. 그래서 그림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 반드시 알라고 했죠. 훑어봐. 이 H2는 누가 된다고? 4H++ 전자 몇 개?
4개. 그렇지. 그러면 이 수소, 원자, 핵과 누가? 전자가 다 누구랑 더해지는 거야? 산소랑 더해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다? 워터. 약간 영국식인데 느낌이? 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해했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254부터는 다 상식입니다. 상식. 보세요. 254 신재생 에너지일 때 대표적인 게 태양 열 발전과 태양광은 다르다 그랬지. 태양광은 뭐 사용하는 거야? 반도체, 그치, 비료로 사용하는 거고, 태양열은 그냥 단순히 열 모아가지고 누구 끓이는 거야? 물 끓이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지열도 마찬가지 뭐 끓이는 거야? 땅에 들어간 열, 그치? 지구복사 에너지로 물을 끓인다. 즉 이들은 누가 선행돼야 되는 거야? 증기가 있어야지 결국 터빈을 회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해했죠? 자, 반면에 조류 발전은 뭐야? 조류가 뭐야? 조류가 조석 현상이지. 지구 주위에 누가 돌아다녀? 달과 태양이 돌아다니는 거죠. 달과 태양이 서로 잡아당기면 물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 밀물설물 생길 거 아니야. 이해했나? 그래서 통과 마지막 단어 끝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른쪽에 255페이지를 보면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맞나? 1번 무슨 발전이라고 돼 있어? 타력 발전이라고 돼 있지. 그 아래 봐봐. 무슨 발전이야? 조력 발전이지. 다른 거 보지 말고 두 개를 비교할 때는 타력 발전의 경우에는 공기실에 동그라미 쳐. 공기실. 그러니까 물이 왔다리 갔다리 출렁출렁 거리잖아. 그러면 그 높이에 따라서 공기의 압축이 생기는 거야. 이해했어? 됐나? 걔를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고? 타력 발전이라고 하는 거죠. 알았어? 자, 타력 발전 포인트 시작. 해수면의 변화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높이 차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반면에 조력 발전의 경우에는 자, 밀물과 썰물이 있을 거 아니야. 밀물이 뭐야? 들어오는 물이잖아. 썰물이 뭐야? 나가는 물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물은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래서 양방향 프로펠러 사용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양방. 단일 방향으로만 회전하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도 사용하고 나갈 때도 사용하는 양방향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장단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된다. 자, 다음 256페이지 끝납니다. 끝났어요. 자, 통과 모든 내용이 다 끝났죠. 적정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단어가 시험 정답일 확률이 매우 있습니다. 알았죠? 인류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뭐라고 한다?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저 아래쪽에 적정 기술의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친환경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리고 조건 뭐라고 돼 있어? 지속적인 누가 가능해야 돼? 생산 소비가 가능해야 돼. 대규모 기관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되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시로 두 가지 기억하세요. 1번 위쪽 그림에다 밑줄 보 생명 빨대라고 있을 거야. 흙탕물에다 그 빨대 집어넣고서 빨아먹잖아? 그럼 뭐가 돼? 깨끗한 물, 정수가 나오는 거야. 충격적이죠? 자, 두 번째, 저 뒤쪽에 냉장고 항아리 있지? 항아리 냉장고 있잖아. 응? 이중으로 만들어가지고 뭐를 저온 보관할 수 있는 항아리 냉장고 등이 존재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물 길러 다니잖아. 아니야? 물 길러 다니는데 그 머리 이렇게 지금까지 무겁잖아. 그치? 그래서 누구를 사용해? 큐드럼 이런 거 사용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애를 뭐라고? 적정 기술이라고 하는데 해당 단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학교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오케이? 끝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 타력과 조력 발전에서 타력은 해수면의 높이차 기억하셔야 되고 이해했어? 반면에 조력의 경우에 뭐 기억해야 된다고? 양방향 프로펠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걔가 바로 누구? 조석 현상.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하나는 밀물과 썰물을 이용한다라는 사례를 비교 분석해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잠깐 261페이지부터 265까지 잠깐 풀고 계세요.